안녕하세요. 장지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급여와 배당에 대한 최적 플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급여와 배당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고정적으로 얼마 딱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법인의 규모와 운영 상황, 그리고 대표자 개인의 재무적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정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나의 급여 수준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신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유불리를 스스로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은 급여와 배당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급여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대표자 급여 설정과 관련된 절차적인 내용과 세법의 규제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직원과 다르게 대표자의 임금에 대한 내용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임금을 설정하고 지급하고자 한다면 상법상 규정에 맞는 절차들을 따라서 진행해 주시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하는 내용은 세법, 즉 국세청에서 제재하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앞서 설명드린 상법상 절차를 잘 이행한 법인 임원의 임금이다 하더라도 그 임금이 적정하지 않다면 임금의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령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나 적용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판례나 실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의 영역의 문제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간단히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이익이 한 해 5억 발생하는 회사인데 5억 원을 대표자 급여로 설정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상법에서 정한 절차적 규정들을 잘 이행하여야 하고 이후 세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문제까지 잘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추후 과세 행정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은 법인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었다고 가정하고 급여를 얼만큼 설정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논리를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대표님이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것도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임원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보수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대표님이 무보수로 급여를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무보수로 인해 이익이 발생한 만큼 법인세를 내시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급여가 법인의 비용 처리가 되어 법인세는 줄어들고 대표님의 개인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즉 대표자 급여 산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법인에서 내는 법인세와 대표자가 내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같아지는 지점이 최적의 급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9%,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가 적용이 되는데요. 2억 원 이하인 경우와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라면 산출되는 법인세는 지방세까지 9.9%,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게 계산이 되는데요. 이때 대표자가 급여를 약 4천만 원 정도 수령하게 되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합쳐서 실효세율이 약 10% 정도가 형성되게 됩니다. 즉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라면 최소한 대표님의 급여를 4천만 원 이상 설정하셔야 불필요하게 법인세를 더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해서 19%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법인세가 증가하는 만큼 금액이 대폭 커져서 대략 월 1천만 원, 연봉 1억 2천만 원 정도는 수령하셔야지 법인세를 더 내지 않는 금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내용에 따라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는 수령하셔야지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소한 저 금액 이상 급여를 받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 이상은 받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급여를 더 받으시는 만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더 발생하시겠지만은 잉여금을 관리한다는 장기적인 목적 하에서는 어느 정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시더라도 꾸준히 급여로 잉여금을 없애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급여를 받으시게 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당초 목적보다 과도하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시면서 세무사님께 의견을 여쭤보시고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당인데요. 배당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저는 예전에 세무사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맡은 거래처의 대표님들에게 법인세 신고마다 배당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내용이라 안 하시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하시라고 강권해서 전부 배당 처리하는 걸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제가 그렇게까지 안내를 드려서 배당을 진행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당은 정기 배당과 중간 배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배당은 법인세 신고 때 진행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중간 배당은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연도 중에 언제든지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배당이든 중간 배당이든 배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해당이 되어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걸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5월에 내가 받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5월에 신고를 해야 되고 세금이 엄청 낼 것 같아서 안 하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찍은 영상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2천만 원을 넘는 금액만 내 종합소득이랑 합산되어서 세금이 계산되는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배당이 내가 내는 근로소득세보다 세금이 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다른 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아예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에 비해 너무나 유리한 건강보험료 구조이기 때문에 배당 2천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도 안 붙고 세금도 내긴 내지만 원천징수로만 끝나게 되니까 세금적인 면에서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인 배당을 통해 잉여금을 꾸준히 관리함으로써 법인의 잉여금 관리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급여와 별개로 배당은 무조건 매년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의도치 않게 법인의 가지급금이 조금 발생했다고 하신다면 이런 배당들을 통해서 가지급금을 매년 정리하시면서 법인의 세무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법인 대표자의 급여와 배당에 대한 최적 플랜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의 급여와 배당 플랜이 중요한 이유는 급여와 배당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인만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법인에서 돈을 꺼내려고 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이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어디서 이상한 컨설팅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고 나중에 세무조사로 세금을 왕창 다시 뱉어내시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무조사를 많이 하는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매일매일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려면 적절한 급여와 배당 정책으로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에도 세무조사에서도 안전한 법인 자금의 개인화 방법이나 장기적인 법인 관리 플랜이 궁금하신 분들은 장진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